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눈길도 못 받은 친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이 일본 총리의 어제 회담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 상태였죠. 그런데 아직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어제 이 양국 총리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소식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이 총리를 수행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제안을 일본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과 입장차가 큰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데키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입장이며 정상회담은 한국 측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양국 총리가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는 온도차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이낙연 총리가 직접 들고 갔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아베 총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친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카다 관방부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아베 총리의 회담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당분간 한일 관계가 좀 헤빙 무드로 돌아서기엔 좀 아직도 이르다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논의하면 관계 정상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번 달 말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이때 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의 악화가 길어질수록 양국 간의 이 경제 여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의 일본 여객 매출은 작년보다 5,3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추가 규제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계도 대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인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우리 측에게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관계 회복이 늦어질수록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